반갑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저는 안동에서 13년째 사주상담을 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사생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빠듯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적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집이나 땅을 정리하려 해도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계절은 벌써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하늘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절기의 힘은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6년 9월 정유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특히 돈의 흐름과 사람 관계, 문서와 매매 문제에서 실속을 따져야 하는 달입니다. 뒤쪽에서는 이번 달에 힘이 되어줄 귀인띠 3분과 조심해서 대해야 할 띠 3분, 행운의 숫자 7개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은 마음으로 읽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 정유월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지난 8월 병신월과 이번 정유월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지난 8월 병신월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년지에 신이 있고 지난달에도 신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운이 겹치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생각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정리하고 싶고 오래 끌던 관계를 끊고 싶고 돈이 묶여있다면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겹쳤다고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선택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생각이 많아져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마음은 바빴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또렷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살릴지 고민은 많이 했지만 실제 계약이나 금전적인 마무리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정유월은 다릅니다. 신에서 유로 넘어오면 금기운이 한 단계 더 정제됩니다. 병신월이 거친 원석을 골라내는 시기였다면 정유월은 그 원석을 다듬어서 실제 값어치를 매기는 시기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는 지난달에 고민했던 일이 이번 달에 훨씬 현실적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신이라는 글자 자체를 보면 병화는 드러내고 펼치는 힘이 있고 신금은 정리하고 값을 매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신생 선생님들은 원래도 겉으로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손익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상황을 빨리 읽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계산이 많아지면 마음이 쉽게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이런 성향이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이 돈이 되는지, 어느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판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전체적인 흐름은 확장보다는 정리와 결과 확인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일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실제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 중에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이것저것 시도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해보고 자녀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부동산 문제를 알아보기도 하고 사업 방향을 바꿔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월에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 재물운은 움직임은 있지만 손에 남는 돈을 잘 챙겨야 하는 달입니다. 병신생은 상황을 빠르게 보고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빠른 판단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너무 빨리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병원년은 화가 강하기 때문에 돈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거나 가족을 위해 돈을 쓰거나 갑자기 사고 싶은 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원숭이띠 특유의 빠른 판단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통장을 보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출을 한 번에 줄이려고 하기보다 항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생활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병원비, 보험료, 여가비처럼 구분해서 어느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병운년 자체가 사람들의 경쟁심과 비교 심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는 말, 어떤 종목이 오른다는 말, 어떤 땅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정보에 민감한 편이라 이런 이야기를 더 빨리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정보가 빠른 것보다 정보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최소한 두세 군데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식이나 금융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수익 난 것을 일부라도 지키는 전략이 좋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욕심 때문에 이익을 다시 모두 넣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손실이 난 종목도 감정적으로 더 사들이기보다 왜 손실이 났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정유월의 재물운은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잘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있는 만큼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거나 집안에 수리비가 생기거나 자녀 문제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모두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달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돈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문서운과 집, 땅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이번 9월의 문서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만합니다. 지난 병신월에는 매수자와 이야기가 오가다가도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중개업소에서 연락은 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유월은 그보다 한 단계 더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달입니다. 가격, 계약금, 잔금 날짜, 세금처럼 실제 거래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들은 빠른 판단으로 조건을 빨리 맞추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나 땅은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다릅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천천히 보십시오. 매수자가 급하다고 서두르더라도 내가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이 무엇인지, 잔금 날짜가 현실적인지, 중도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고 결정하십시오. 집을 매도하려는 선생님이라면 매물의 첫인상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올해 내놓은 집은 내가 익숙해서 문제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조명이 어둡지 않은지, 냄새나 환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의 이번 달 매매운은 있는 가치를 더 잘 드러내는 데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집의 장점을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을 팔려고 기다리는 분들은 특히 소문을 조심하십시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정보가 빠른 대신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곳이 개발된다고 했다, 도로가 생긴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른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기다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월에는 말보다 실제 계획과 서류를 봐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공문으로 확인되는지, 주변 거래가 실제로 있는지, 현재 매수 희망자가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하는지를 비교하십시오.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이번 달에는 전략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중개업소를 한 군데만 이용하고 있었다면 다른 곳에도 문의해보고 매도 가격을 그대로 두더라도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잔금 날짜를 넓게 잡거나 집을 비워주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유월은 무조건 깎는 달이 아니라 거래가 되게 만드는 조건을 찾는 달입니다. 사업운을 보면 병신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손님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기존 거래처와 당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는 움직임이 빠르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월에는 이미 해오던 것 가운데 돈이 되는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품목이 너무 많다면 줄이고 잘 팔리지 않는 재고는 정리하고 반복해서 찾는 고객에게 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 숫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매출이 많아도 실제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재고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을 봐야 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의 정유월은 숫자를 세세하게 따질수록 유리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리가 10월 무술월로 넘어갔을 때 사업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나 가족 사업을 돕는 분들은 이번 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남이 느리게 움직이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버리거나 상대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일이 빠른 것보다 서로 실수 없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모든 일을 떠안으면 나중에 몸만 지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더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사람의 분위기를 빠르게 읽는 편이라 누구와 가까워져야 할지 판단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사람 문제 자체가 커질 수 있는 해입니다. 누가 내 편인 것처럼 다가와도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접근할 수 있고 좋은 정보처럼 들리는 말도 나중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친절한 말보다 일관된 행동을 보십시오. 특히 남의 뒷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재미로 들었지만 어느 순간 나까지 그 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말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의견을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마디가 돌아서 다시 내게 올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전달하지 말고 남의 싸움에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쟁심을 자극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너는 이것밖에 못했냐, 저 사람은 이만큼 벌었다, 누구는 자식에게 집을 해줬다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돈과 감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속도를 기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가을 금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의 건조함과 피로 누적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동안 활동량이 많았던 분이라면 9월에는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기보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적으로 금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에는 호흡기와 피부 장애 컨디션을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 비염이나 피부 건조가 있는 분은 생활 환경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기보다 몸에 부담 없는 온도로 드시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실제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 돈 문제를 계산하고 자녀와 나눈 말을 곱씹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오래 보는 것도 줄여보십시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머리가 쉬지 못합니다. 밤에는 정보보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인띠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원숭이와 쥐는 함께 큰 물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쥐띠 사람은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숫자와 정보, 돈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때 말보다 계산을 잘하는 쥐띠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원숭이와 용 역시 같은 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용띠 사람은 병신생 선생님들이 너무 세세한 부분에만 빠져있을 때 큰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 방향처럼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서 좋은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과 원숭이는 서로 끌리는 힘이 있어 빠른 정보와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단순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의견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끝내야 할 일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뱀띠 귀인은 정보를 주거나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결정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는 마십시오.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와 호랑이는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서로 속도가 빠르고 자기 방식이 강하면 의견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가족 문제에서는 누가 맞는지를 따지기보다 서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원숭이와 돼지는 사소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은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상대가 서운하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돼지띠 사람의 느린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확인해 두십시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토끼를 상징하는 묘와 유가 강하게 부딪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사람과는 의견 차이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자녀 문제처럼 서로 민감한 주제에서는 말을 줄이고 사실만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귀인띠와 조심할 띠는 큰 흐름일 뿐입니다. 평소 나를 오래 도와준 호랑이띠가 있다면 이번 달이라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쥐띠라고 해서 계속 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띠보다 실제 행동과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번 달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행운의 숫자는 1, 6, 15, 22, 28, 35, 44 이렇게 7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할 때 재미삼아 활용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재물이나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좋은 의미를 담은 상징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달의 개운법은 정보를 줄이는 것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이번 달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중개업소 여러 곳의 말을 듣되 마지막에는 두세 곳의 공통된 의견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주식도 여러 사람의 방송과 이야기를 계속 듣기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개운법은 오래 미뤄둔 서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를 한 곳에 모아보십시오. 만기가 지난 것은 없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유월은 작은 서류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달입니다. 세 번째 개운법은 사람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빨리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새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인 돈 이야기나 재산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섞이면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숭이띠의 빠른 기운과 정유월의 판단력이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돈 문제에서는 내가 놓친 작은 조건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하루 두고 다시 보십시오.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맞다고 확신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를 비교하다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한편으로는 빠르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선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집은 어느 가격까지 협의할 것인지, 투자는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 것인지, 자녀에게는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번 정유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영리함을 실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원래 상황을 읽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읽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정보를 들었다면 실제 자료를 확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시간을 두고 행동을 보십시오. 돈이 들어왔다면 다시 모두 움직이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십시오. 이렇게 해야 올해의 뜨거운 흐름이 실제 자산으로 남습니다. 지난 8월 병신월은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같은 신이 겹치면서 움직임과 고민을 크게 만들었다면 이번 9월 정유월은 그 고민의 결과를 확인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지난달에 이것저것 알아봤다면 이번 달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지난달에 집이나 땅 가격을 고민했다면 이번 달에는 실제 거래 가능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9월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이어집니다. 무술월은 올해 하반기의 흐름을 굳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9월에 얼마나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돈의 구조를 정리해 놓으면 다음 달에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계약 문제를 구체화해 두면 다음 달에 마감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결정을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이번 9월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린 부동산에는 현실적인 협의가 들어오고, 흩어져 있던 돈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으며, 장사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매출보다 실제 남는 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을 많이 쓰신 분들은 내가 해결해야 할 몫과 자녀가 직접 해결해야 할 몫이 잘 나뉘어 선생님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묶여있는 집이나 땅이 좋은 조건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고, 돈 걱정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는 소원도 좋고,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원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같은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달과 날,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에 따라 재물운과 문서운, 가족운과 건강운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의 귀한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헛된 소문은 멀어지며 돈과 문서는 필요한 곳에서 좋은 결론을 만나고, 몸과 마음에는 편안한 가을 기운이 오래 머물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